매주 목요일엔 정치와 음악이 만납니다. 선곡 진검승부. 여야 의원들이 선곡 대결과 정치 토론을 펼치고요. 선곡 대결에서 승리한 쪽의 노래를 끝날 때 들려드립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여야 서울시당 위원장이시잖아요. 네. 네, 지금 서울시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네네. 종로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민주당 이낙연 후보께서 의원직 사퇴를 하셔서 내년 3월 9일이죠. 종로가 보궐선거 예. 지역구로 지금 떠올랐습니다. 네네. 벌써부터 여야 정치인들 중에 이분이 나올 거다, 이분이 적임자다 막 그 무성하던데요, 얘기가. 과연 두 분이 이제 책임지셔야 되니까요. 박성중 의원님, 예.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어떻습니까, 종로 예상 후보? 뭐 여러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종로는 뭐 차기나 차차기에 대선 후보로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굉장히 핫한 지역이죠. 네. 뭐 우리 후보로서는 뭐 이준석 대표 본인이 뭐 아니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본인은 저 상계동에 네네. 많은 투자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네. 그다음에 최재형 뭐 지금 그 정감사원장도 예. 뭐 거론이 되고 있고 네. 나경원 전 의원 아하. 또 황교안 전 대표도 네. 그게 당협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 여러 사람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허. 전반적으로 봐서는 그 지역이 우리가 16대, 17대, 18대는 그 당시 박진 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19대, 20대, 21이 이제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네. 상당히 팽팽한 지역인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선거 분위기라든지 이런 관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아하.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종로뿐만 아니라 저희 예. 서초갑 네. 서초갑도 생겼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충북, 윤희숙 의원? 예, 충북의 청주 상당의 정정순 그쪽 분도 있고 네. 또 경기 안성이라든지 전북 전주을도 있어가지고 네. 이번에 어쩌면 그 3월 9일이 미니 총선 대선 플러스 미니 총선이 되지 않나 그러네요. 그런 차원에서 종로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 같이 원팀으로 선거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하. 대선 후보도 직접 연계되는 어떤 그런 어떤 모양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왜 축구 대표팀이 만약에 한일전에서 지면 감독 경질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네. 만약에 국민의힘은 종로 탈환 못하시면 서울시당 위원장에 대한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래서 걱정입니다. 걱정이시고요. 판은 더 커지지 않을까. 아하. 역시 그 네. 당 대표나 예. 아마 이런 쪽으로 더 판이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위로 올라갈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수성을 하셔야 되는 이낙연 후보가 사퇴하시면서요.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네. 기동민 의원 네. 후보들 어떤 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우리 당 후보를 얘기하기 전에 예. 우리 박성중 위원장님께서 부지불식간에 최재형 그 감사원장 얘기를 하셔서 네네. 그분 지금 경선 뛰고 계신 분인데 되게 기분 나쁘시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요. 사퇴를 시키신 것 같아요. 강제로. 그분의 처지 현실 그냥 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이름이 언급되기 그냥 때문에 쪼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후보 이전에 이낙연 전 대표님 그리고 윤희숙 의원님 네. 결단을 존중합니다. 평가하고요.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특히 선출직 공직자가 네. 국민과 이 약속을 하고 책임지는 형태가 과연 무엇이 가장 옳은지에 대해서 광범위한 토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하. 생각들을 좀 먼저 합니다. 예. 당 내부에도 상당히 설왕설래가 많았어요. 네. 그 이낙연 대표께서 또 후보께서 가지는 절박함과 비장함 그리고 또 호남 대전을 앞두고 뭔가 이 당신께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진정성 있는 카드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건 100번 이해하고 네. 다만 또 그 방식이 의원직 사퇴라고 했을 때 예. 과연 그 방식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 책임 이런 측면에서 한 번쯤은 우리 모두가 숙고해봐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당내 토론이 좀 있었다라는 네. 말씀을 먼저 좀 드려보는 어제 거고요. 뉴스 하이킥에서도 그 소식 전해드렸더니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종로 구민인데 실망입니다. 배신당했습니다. 이런 문자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종로구 역학상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네. 우리 민주당에 그렇게 쉬운 선거는 아닌데요. 아니죠. 종로 구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네. 마음들이 좀 있고요. 그렇죠. 자천타천으로 뭐 많은 분들이 오르내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여당 입장에서는 대단히 조심스럽고요. 다만 박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단순히 종로는 한석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부통령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뭐 대통령과 부통령 런닝메이트를 연상시킬 만큼의 네. 무게감 있고
역량감이 있는 그리고 국민의 신망을 받는 이런 사람을 종로에 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건과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뭐 대선 후보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대여섯 곳 그 뭐 보궐선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까지 종합해서 사람들을 물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말씀을 대신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종로 선곡의 중요함 뭐 여러 가지로 말씀들 주셨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고요. 잠시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선곡 진검승부 들어가겠습니다. 네, 선곡 진검승부 여야 서울시당 위원장 두 분 모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오늘의 주제는요. 고발 사주 의혹인가 제보 사주 의혹인가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저희 모습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댓글로 참가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아이키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곡을 고르셨을까요? 오늘은 기동민 의원의 선곡부터 만나볼까요? 네. 가수와 제목 그리고 선곡 사유 말씀해 주시죠. 오늘의 선곡은 엄정화 씨의 몰라입니다. 아하. 1999년도에 네. 발표된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노래인데요. 네. 이분 이 곡을 만든 분이 선견지명이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윤석열 후보하고 지금의 상황을 유추해서 그래요? 가사를 쓰고 음악을 만들었을까? 네. 정말 난 몰라, 알 수가 없어. 아하. 어떻게 말해야 될까? 요즘 윤석열 후보 생각해 보면 계속 모른다는 말씀을 반복하고 계세요. 네. 손중성 검사 모른다는 얘기는 하나 했지만 안 친하다. 아하. 심지어는 추미애 이 전 장관과 그 라인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선절해버리더라고요. 사나이 대장부 윤석열이 갈 수 있는 길은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보여드릴지 좀 의문스럽고요. 또 후배들을 부정하는 걸 넘어서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언행 네. 뭐 이런 부분 저는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 얼마 전에 또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간담회하면서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물정 참 모른다. 여러 각도로 참 모르는구나. 예. 그래서 어떻게 국민을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네. 몰라 이렇게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예. 이 영화 유명한 영화 내부자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장필우라는 그 이 한 정당의 대선 후보가 나오는데요. 검사 출신이세요. 그분이 마지막에 혼자 소주를 마시면서 예. 마지막 대사가 졸라 고독하고만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예. 아마 윤 후보 이런 말씀 계속 반복하시면서 소주 드실 날이 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복합적인 의미의 몰라 선곡해 주셨고요. 이에 맞서는 박성중 의원 어떤 노래를 골라오셨을까요? 저는 네, 가수와 제목 그리고 선곡 사유 말씀해 주시죠. 김추자 씨의 거짓말이야. 네. 이 건에서 고발 사주 의혹이라고 굉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발 사주 의혹은 사라지고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 그 정치낭인의 여러 가지 어떤 제보 사주 의혹이 철저하게 그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 완전히 거짓말을 팩트같이 진짜같이 이렇게 둔갑시키는 하나의 그것을 보고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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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도 거짓말, 웃음도 거짓말, 모두가 거짓말이야. 알겠습니다. 네, 선곡 진검승부 오늘의 주제는 고발 사주 의혹인가 제보 사주 의혹인가인데요.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엄정화의 몰라 그리고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김추자의 거짓말이야를 선곡하셨습니다. 이 중에 더 마음이 가는 노래를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골라주세요.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 볼까요? 앞서 박성중 의원께서 고발 사주 의혹은 사라지고 제보 사주 의혹의 증거가 넘친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네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께서는 박지원 게이트다 이런 표현까지 주셨는데 네네.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들이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가 아니고 네. 박지원 현 국정원장의 어떤 제보 사주 네. 또 아니면 박지원 게이트 또 다른 말로 하면 정치 공작 사주다. 어허. 갈수록 그 증거가 명백해지고 있다. 우선 첫 번째 보면은 9월 2일 날 그 보도가 됐습니다. 네. 뉴스버스에. 네, 첫 보도가 첫 9월 보도가 1일 날 9월 됐죠. 2일 날 예. 됐죠. 네. 그런데 그 한 20일 전인 8월 11일 날 조성은 씨와 국정원장이 호텔에서 만났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 또 나왔는데 8월 말에 또 만났다고 했어요. 네. 9월 1일이니까 8월 말이니까 바로 그 의혹 보도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니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직전에.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박지원 씨가 그 SBS나 뭐 JTBC에 나와가지고 그 박지원이란다 조성은 씨가 조성은 씨가 예,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 보도 타이밍이 국정원장 상의한 날짜가 아니었다. 그 날짜는 네. 뉴스포스 이진동 기자가 취재한 날짜였다. 이런 거 보면 뭔가 상의를 했다는 이야기가 그냥 다 엉겹길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그 조성은 씨가 국정원장 만나기를 11일 날 만났는데 네. 9일 10일 하루 이틀 전에 집중적으로 텔레그램 한 100여 장을 캡처했습니다. 이런 걸 본다면은 갈수록 더 명백해지고 있다. 아하. 그리고 결국 옛날에 김대엽 2002년도 김대엽 병풍 그때 공작으로 인해서 재미를 받지 않습니까? 네, 이회창 후보에 대해 이회창 아들의 후보. 병역 아들의 비리 의혹. 예. 병역 비리 의혹 관련해서 이번에 서울시장 할 때도 생태탕 페라가모 재미 좀 보려고 했는데 재미는 못 봤죠. 아하. 이런 어떤 김대엽 정치공작의 시즌2 재미 본 그것이 생각나서 또 이런 것을 벌이는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강하게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동민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한 게 많아서 국민들한테 크게 심판받았어요.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네. 그런데 지금도 심판받고 있고 지금도 꾸지람 듣고 있어요. 네. 근데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의힘에 마음을 다 주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저런 접근법들. 네. 그러니까 세상이 변해도 한참 변했고 네. 더불어민주당이 좀 잘 못하는데 그 대안 세력으로 국민의힘이 서야 되는데 예. 당 대표는 좀 잘 갈아놨는데 그 당 대표조차 지금 저런 과거식의 규정, 정치 공작적 발상 여기에 딱 갇혀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진동 뉴스버스 기자를 얘기하는데 예.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입니다만 어허. 그분은 그 귀당의 후보로 출마를 했던 분이에요. 어디 총선이요? 지방선거요? 예, 총선에. 네. 그리고 또 그 조성은 씨 귀당의 조직원이고요. 이필영이라는 분까지 이제 막 귀당의 조직원이에요. 우리 당이 뭘 개입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박지원 원장 사람 만날 수 있죠. 만나서 뭘 어떻게 했다는 건지는 저도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고요. 예. 이 가끔 이제 다른 세상에 사는 분들하고 토론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사실대로 팩트는 팩트대로 지적을 하고 네. 거기에 합당한 근거를 대야 되는데 완벽하게 물타기 하는 거거든요. 아하. 몇 개의 어떤 그 이 잔상과 잘못 인용되고 있는 이런 말씀 이런 네. 부분들을 극대화시켜서 완전히 공작으로 몰아가서 이 정치 염증을 느끼게 만드는 정치 혐오를 느끼게 만드는 대표적인 이런 정치 분탕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부분이 전혀 윤석열 후보는 그렇다 치고 국민의힘의 집권 가능성을 높여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저런 태도가 저는 우리 당에게는 지극히 좋아요. 네. 저런 어찌 보면 상식적이지 못한 접근 그리고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접근들이 저는 이 국민의힘을 오히려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고요. 아하. 네. 김웅 의원이 1년 전에 이를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손준성 검사 3일간 휴가 내고 나와서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저는 많은 이 정치적 함의가 녹아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나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이렇게 계속 정치 공작으로 몰아가고 예. 손절하고 그리고 검찰 내부에 아주 잘못된 어떤 그 정치 행태 이런 걸로 몰아간다고 했을 때 저는 더 많은 건들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사자들이 네.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런 부분을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 대응이 네. 이런 강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님. 예, 제가 한마디 좀 여기서 이야기를 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십시오. 그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이것이 정치 공작인지 아니면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정치 분탕질인지 아하.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 중에 우리 보고 집권 가능성이 없다. 뭐 국민한테 그래서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지금 여론을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여론을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는 높습니다. 한 4, 5%. 그다음에 후보자 지금 대선 후보자들 5명, 양쪽 5명을 합계해서 보면 저희들의 지지도가 보통 5%에서 7% 높습니다. 이런 걸 보면 가능성은 우리한테 더 있고 국민들은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진동 기자 무슨 조성은 씨 뭐 이필영 씨가 다 우리 쪽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은 자기 이익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공작에 의해서 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윤석열 씨가 그러고 있죠. 그걸 뭐 윤석열이 옛날에도 안 그랬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걸 한쪽 사람이라고 그 어떤 고정화시키는 그런 사고도 네. 좀 위험하다. 네. 김웅 손준성 검사 이야기를 하는데 뭐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손준성 검사를 처음에 그 임명했던 사람은 추미애 장관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또 뭐 그 뒤에 그 민주당에서 또 이야기가 손준성 검사를 그대로 보직 유지해 달라고 그 윤 총장이 이야기했다는데 그 청와대하고 뭐 또 다른 데서 압력했다고 어제 뭐 추미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전체적인 판단은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저는 강력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제가 하나만 바로 잡고 예, 말씀하세요.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절대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없다고 보니까 귀당보다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왜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느냐.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혹독하게 국민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들이 국민의 힘에 선뜻 마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진단을 말씀드린 것이지 네. 우리가 더 나아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뭐 두 분 다 어쨌든 국민이 판단할 거다라고 주셨으니까 국민이 다 판단하실 거고요. 지금 나오시는 문제를 두 분께 각자 당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성중 의원님. 네네. 그런데 지금 사실 윤석열 후보의 이 고발 사주 의혹을 가장 강하게 비판하고 계신 분 중에 하나가 홍준표 예비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네. 거기다가 이제 피고발자 중에 성명 불상자로 예. 들어가 있는 분이 홍준표 후보 캠프 속 사람이다라고 해서 상당히 크게 화를 내고 계세요. 네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이것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정리돼 가고 있는 입장인데요. 네. 공방이 길어지면 두 후보한테도 안 좋고 음. 우리 당 국민의힘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그렇겠죠. 이제는 그만둬야 된다. 소득 없는 신경전이다. 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지금 그 전반적으로 정리되고 있고요. 정리되고 있습니까? 예, 예. 네. 그리고 일단 홍준표 측 인물이 참석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거의 지금 정리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조직본부장 이필영 씨가 홍준표 후보에 그렇죠. 자기가 8월 10일 날 당일 영수증 네. 또 동선 CCTV 이런 걸 다 공개했기 때문에 뭐 거의 정리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윤석열 캠프 쪽에 그 문제를 제기한 의원을 캠프에서 쫓아내라, 네. 사과해라. 그건 네. 안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캠프에서 현재? 예, 윤석열 캠프에서는 네. 그걸 만약에 또 받아들이면은 네. 전반적인 캠프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그래도 정리가 되나요? 예. 이 사실에 대한 팩트는 정리를 해놓고 예, 사실은 정리되고. 예, 그것까지는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런 의미 같고요. 여기에 곁들여서 이제 이준석 당 대표도 네. 이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이거는 마무리해야 된다 한 차원에서 뭐 어젠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예. 내가 유도 심판을 한다면 둘 다 경고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그래서 예. 우리 내부에서는 이제는 정책 경쟁해라 아니면 말고 이런 거 하지 말라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동민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좀 전에 살짝 나오긴 했지만 손준성 검사를 누가 임명했고 누가 비호했느냐에 대해서 추미애 예비 후보자가요. 그 당시에 당과 청와대에서 손준성 검사 비호 세력이 있었다는 말에서 충격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건 추미애 그 전 장관께서 해명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금방 주신 말씀 조금만 덧붙이고 답변을 드릴게요. 정리되고 있다. 저는 이 정치 공작이요. 권력기관을 가지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여론을 유리하게 조작하는 건 역시 정치 공작이지만 야당의 힘 있는 집단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상대편을 내기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 탈출구를 삼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건 역시 정치 공작이다. 이필용 씨 거는 명백한 정치 공작이에요. 부도덕한 정치 공세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한쪽에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몰아내야지 그런 부분들을 그냥 다 정리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 문제로 들어오면 네. 유추해 볼 수는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도 윤석열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좀 지혜롭게 이 문재인 정부 내에서 검찰총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너무 큰 대립과 갈등으로 가지 않고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건 제 추론인 거고요. 그 말씀에 대한 책임과 진실은 오로지 알고 계신 분은 추미애 후보 당사자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네. 언급하시고 국민들께 보고 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그러세요. 곁들여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야당 보고 뭐 힘 있는 정치 공작, 야당이 힘이 있으니까 그것도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야당에도 다양한 제보,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 잘못된 정보도 들어올 수 있죠. 그게 곁들여서 한두 사람이 이야기한 걸 그 내부에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네. 그래서 이걸 완전히 뭐 우리 어떤 뭐 그 윤 총장이라든지 본인이 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그 내부 직원, 내부 뭐 조직원이랄까 캠프 내에서. 캠프 내에서 예. 그 놓은 말이었기 때문에 그게 뭐 크게 그러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 그 추미애 후보가 손준성 전 대검 그 수사정보정책관 유임 인사 관련해서 예.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파면 팔수록 역시 여당 냄새, 기관의 냄새가 난다 자꾸. 아하. 손준성 검사도 윤 전 총장과 완전 핵심 접근이라고 뭐 그렇게 여당에서 쏘아붙이더만 실제 네.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것이 여당 내에 청와대까지 관계되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냄새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더 의심의 눈초리를 지금 보고 있다. 예, 이산 어쨌든 뭐 예, 사실관계는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윤석열 후보께서 이필용 씨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으셨다고요? 언론 기자간담회를 자청을 해서 당당하게 말씀 주셨어요. 네. 그거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캠프 내에서 문제뿐만이 아니라 후보 네. 자신이 국민들한테 공언한 문제라고요. 국민들한테 후보 사과하셔야 됩니다. 후보 자신이 안 했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네, 뭐 사실관계와 또 이 책임자는 공수처 수사 등을 통해서 밝혀지리라 보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없는데 여권 이재명 후보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짧게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박성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자치단체장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네. 시행사 이런 재개발, 재건축 이런 관련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우선 하천대유, 하천동인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정말 뭔가 권력자가 아니면 이거 되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자유로울 수 없다. 후보자가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예. 번째는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습니다. 그 당시가 2015년 2월 13일인데 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화천동인이 설립된 게 그 일주일 전입니다. 예. 이거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다.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민간 개발에서 공영 개발로 전환해서 네. 많은 그것을 시민한테 돌려주겠다 했는데 예. 실제 그 발생한 5,500억 가까이를 환수를 했는데 네. 4천억을 하천대유, 하천동인한테 넘어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 개인한테, 민간 네. 업자한테. 많이 좀 보도가 됐죠, 그 사실들이. 기동민 의원님 시민한테 간 것이 짧게 아니고. 의견만 좀 예, 부탁드릴게요. 화천대유의 실소유자가 누구냐 파헤쳤으면 좋겠어요. 네. 예. 지금 거기는 얘기 수사 나오는 게 국정조사 합시다. 박영수 특검도 뭐 고문으로 계셨고 아하. 따님도 계셨고 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한 7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그랬다면서요?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실소유자가 누군지 진짜 잘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주사는 얘기합니다. 네. 이 수사 민간 받자. 개발을 수사 받겠다. 네. 알겠습니다. 공영개발로 예. 얘기했고 수사 100% 네, 저희 수사하자 잠시 이렇게 광고 얘기하고 듣고 돌아와서 있습니다. 결과 승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곡 진검승부 오늘의 승자는 55대 45 박빙의 결과고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입니다. 끝곡으로 엄정화의 몰라 들으시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기동민,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후 7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추석 잘 감사합니다. 보내세요. 추석 잘 보내십시오. 알 수가 없어 그렇게 나를 사랑해줬는데 왜 내가 흔들리는지 그대가 싫어진 것도 아닌데 정말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